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 마크 저커버그의 스레드가 세계 최고의 SNS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경쟁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 CEO들이 격투기 대결을 벌이겠다며 훈련에 임하기도 하고 스레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눈 깜짝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출시하기도 하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만약 이들의 목적이 홍보였다면 결과는 200%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레드는 서비스 개시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정말 빠른 속도로 초반 상승세를 탔는데요. 최근 실사용자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과연 스레드의 인기가 지속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센서 타워에 따르면 메타에서 트위터의 라이벌로 만든 야심작 스레드의 1일 활성 이용자 수인 DAU는 최근 2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1일 활성 이용자 수 DAU는 1,300만 명으로 지난 7일 대비 70%나 급락한 수치인데요. 이용자들이 스레드 앱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도 19분에서 4분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위터의 1일 활성 사용자 수 DAU는 2억 명이고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0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트위터 30분, 스레드 4분이라는 수치는 한눈에 봐도 정말 큰 차이인데요. 과연 스레드가 트위터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밥슨 칼리지에서 소셜미디어 전략과 디지털 마케팅을 연구하는 리처드 한나 교수는 스레드가 새로운 소셜미디어로 정착하려면 스레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레드가 단순히 트위터를 따라하기보다는 트위터처럼 스레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스레드를 처음 출시하고 서비스 개시 5일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정말 빠른 속도로 초반 상승세를 탔지만 사람들이 스레드 앱을 사용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은 트위터와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가입자를 늘리기에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역시 어떤 것이든 제대로 된 평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깜짝 트윗을 발표했습니다. 7월 23일 트윗에서 우리는 곧 트위터 브랜드와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고 오늘 밤 X 로고가 게시되면 내일 전 세계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트위터의 법인명은 이미 문서상으로 Xcorporation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비스 앱 이름으로만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확실하게 회사의 로고와 앱에 표시되는 로고를 X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린다 야카리노 트위터 CEO는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발표에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X의 무한 확장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X는 오디오, 비디오, 메시징, 결제 금융과 같은 무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래의 앱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X앱은 인공지능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현실에서 우리와 연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위터를 단순한 텍스트와 짧은 영상을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핀테크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표에 따라 7월 24일부터 트위터 웹사이트에는 파랑색 로고 대신에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알파벳 X가 트위터의 새 로고로 등장했습니다. 7월 23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로고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추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발표를 하면 이후에 망설이는 법이 없습니다. 트위터의 정체성이 바로 X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2006년 설립 이후 줄곧 파랑새를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 문양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2012년부터는 현재 로고가 트위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로고 X가 파랑새를 대신해서 새로운 상징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메시징, 결제 금융,
원격 호출과 같은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반영된 상징입니다. FSD 베타를 떼고 등장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한 기본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로보택시 서비스를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로보택시 서비스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게 됩니다. 이번 X 플랫폼 생방송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 테슬라 차량이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거에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고 이름을 바꾸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은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여 년 전에 X.com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고 피터 틸의 컨피니티와 합병 후에 페이팔이 되었는데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돈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모두 투자했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꿈을 23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X 플랫폼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회사명과 로고를 X로 바꾼 것도 결국은 중국의 유명 애플리케이션 위챗처럼 금융,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든 것의 앱, 일명 슈퍼앱이라고 하는 The Everything 앱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2년에 440억 달러를 들여 SNS 플랫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몸집을 훨씬 더 키우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채팅, 데이트, 결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모든 것의 앱인 위챗을 칭찬한 바가 있고 트위터를 그와 유사하게라도 키울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도 수행할 능력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X 플랫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위챗은 2011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내놓은 중국 인구 14억 명 대부분이 사용하는 생활 앱이 되었습니다. 위챗의 위상은 이미 슈퍼앱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위챗에서는 메시지 전송, 음성, 영상통화, SNS 활동, 음식 배달 요청, 모바일 결제, 게임 플레이, 뉴스 시청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챗은 왓츠앱, 페이스북, 애플페이, 우버, 아마존, 틴더를 포함한 여러 앱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앱인데요. 위챗 서비스는 중국 사회 전반에 촘촘히 파고든 탓에 위챗 없이 중국에서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위챗의 다양한 서비스는 각자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위챗은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시지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위챗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은 기능 두 개는 왓츠앱과 유사한 챗 기능과 페이스북과 유사한 모먼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챗의 지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위챗 계정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위챗페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생활비 고지서를 처리하고 투자도 하고 심지어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의 대명사인 셈입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 지불, 병원 예약도 위챗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챗은 정부에게나 개인에게나 더욱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 속에서 위챗을 통해 생성한 건강 코드 없이는 거리를 돌아다니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 플랫폼인 위챗에게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챗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수십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앱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점은 위챗이 중국 내 일상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 등 여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BBC와 같은 뉴스 매체부터 페이스북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와 같은 SNS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챗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챗이나 모먼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정이 정지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정보를 공유한 사용자도 정부 측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서 위챗 계정을 폐쇄당하거나 채팅 그룹이 사라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대서양 협의회 소속으로 글로벌 차이나 허브 연구를 맡은 키치 리아오 부국장은 위챗과 같은 슈퍼앱은 국가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삶 전반에 관여하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위챗은 슈퍼앱이 국가의 통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청팡 홍콩 중문대 언론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위챗이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대부분 국민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위챗에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챗과 같은 앱이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나 영상 플랫폼인 더윈 같은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챗이 슈퍼앱이 될 수 있었던 중국만의 특수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슈퍼앱 X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는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결제가 슈퍼앱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책조사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캔드라 세이퍼 연구원은 SNS와 디지털 결제의 통합 등 중국에서 위챗이 일상의 필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일론 머스크가 이미 파악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이런 일론 머스크의 능력 때문에 X 플랫폼이 슈퍼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투자기업 레이스캐피탈 소속의 에디트 영 연구원은 디지털 결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현금 결제보다는 디지털 결제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에디트 영 연구원은 이러한 차이가 일론 머스크의 X앱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디지털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와 문화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을 떼고 정식 버전인 버전 11을 출시하게 된 만큼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는 제한적이지만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게 되었고,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는 결제 앱은 X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서양 세계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사회와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시켜 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23년 전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시스템을 꿈꾸어 왔고, 그 어느 때보다 X앱을 성공시키기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신기술이 발현을 했고,
엑스앱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고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어왔던 마크 저커버그와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UFC 룰로 격투기를 하자는 것도 결국은 이런 두 CEO의 비즈니스 영역 충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1을 시연하는 생방송에서 마크 저커버그의 집 주소를 구글로 검색해서 집 근처까지 자율주행으로 찾아갔지만 실제 저커버그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FSD로 마크 저커버그의 코앞까지 찾아가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우수성을 알리고 앞으로 벌어질 플랫폼 대결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X 플랫폼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비즈니스 확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어 갈수록 테슬라의 가치도 시장에서 점점 인정되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